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 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멋진 서혜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북트레이닝 1분 전달력을 통해 인사드리는 서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서두에 짧게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소개글을 잠시 했는데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챕터 2번 이 좌뇌를 자극하는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챕터 2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나는 좌뇌형인가 아니면 우뇌형인가 한번 간단하게 영상 다시 한번 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분은 약간 우뇌형, 자, 왼쪽으로 돌아가게 보이는 분들은 좌뇌형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다리를 펴고 앉을 때 왼쪽 다리가 올라가는지 먼저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손에 깍지를 꼈을 때 오른손이 올라가는지 왼손이 올라가는지 팔짱도 한번 껴보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지할게요. 네. 어, 제가 보니까 자세히 다시 보니까 반반씩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그런 것보다는 좌뇌형과 우뇌형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오늘은 챕터 2를 한번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남성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한 A분은 이 상품은 고객의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점도 수주에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매출 수치도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이 남성분은 이 상품의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근거와 주장이 담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 훨씬 더 전달력이 높은데요. 그 구조는 약간 피라미드 구조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5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결론을 맨 꼭대기에 올리시고 그 근거를 밑에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전달력이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56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주장을 하나 놓고 근거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 개, 세 가지 이상의 여러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데요.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결론을 영양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이런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근거로 예전에 비해 현대인은 식습관이 불규칙하죠. 두 번째, 충분한 영양이 없습니다. 음식에.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오염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니 저의 결론, 영양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다라는 거에 근거의 제시가 잘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7페이지에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앞으로 내용 중에 우선 맨 밑에 보시면 사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사고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잘 알아봅시다라고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여성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분석해본 결과 A는 이런 상황, B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나열을 하고 있는 A가 있고요. B라는 여성분은 현 단계에서는 A 계획을 우선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사고한다라는 것은 결론을 도출한다라는 챕터인데요. 사실 사고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사실과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61페이지에 아주 좋은 예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지식과 정보란 데이터를 얘기하죠. 자, 지식은 내 안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정보는
내 밖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사고는 내 안에 있는 데이터랑 내 밖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서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자, 밑에 예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졸립니다. 자, 나 이런 졸려, 너무 졸려 지금. 이건 정보. 졸면 안 되죠. 그래서 카페인을 마시면 졸음이 사라진다. 이거는 이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가공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졸릴 때 카페인을 마시면 졸음이 달아나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커피를 마셔야겠다. 그래서 커피를 사러 행동을 옮깁니다. 네. 자, 두 번째, 흐린 날이에요. 날이 흐리는 정보. 날이 흐리네. 이 정보와 함께 흐리면 대체적으로 비가 오지. 이것도 나의 지식이 되죠. 자, 이 정보와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날이 흐리면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챙겨야겠구나. 자, 그럼 우산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아주 예쁘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자,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지식도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서 가공을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고죠. 자, 반면에 사고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단순하게 그냥 졸려. 거기서 끝. 그리고 커피는 뭐 맞아. 커피인이 너무 많지. 여기서 끝. 자, 우리는 가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고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막 설명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말의 화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64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상처받을까 봐 걱정도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나의 자신감이 결여되고 지적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런 사고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나의 화법을 전달할 때 전하고 싶은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의 머릿속에 사고를 잘 이끌어내서 나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정말 그럴까? 그래서 왜? 뭐? 답이 나오면 최종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질문을 잘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5페이지에 보면 챕터가 사고한다면서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사고는 결론을 내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민과 사고는 명백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고민은 머릿속에 빙빙 나의 생각이 돌죠. 무한 반복. 자, 그런데 기계적으로 사고 이꼴 결론 내리기라는 습관을 들여야 우리는 전달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뭐, 최종적인 답일까? 정말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으로 넘겨서 여기가 66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이 책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언제까지나 내가 나의 지식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아니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으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전달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68, 69페이지의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왼쪽에 있는 남성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를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서비스는 훌륭합니다. 번거롭지도 않고 비용도 저렴하고 사이트도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근거를 잘 설명해 주는 건데요. 그 내용이 뒤에 7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근거는 몇 가지를 나열하면 좋냐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 자, 우리 예전에 강의를 들을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설명하라고 했던 강의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근거를 우리가 이제
근거를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주저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막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업무 현장이나 우리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죠. 그냥 말 많은 사람, 저 사람 되게 말 많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70페이지에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지만, 근거를 너무 하나만, 너무 명료하게 하나만 내는 것도 사실은 신뢰가 약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근거를 한 세 가지 정도를 나열을 하라고 하는데요. 72페이지에 대부분의 컨설턴트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 강의하셨던 어떤 분이, 우리 이사나의 제품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라고 서두를 시작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근거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73페이지에 이 내용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라미드 구조로 주장과 결론을 뒷받침시키는 건데요. 먼저 주장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그 세 가지를 이제 도출시키는 거예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산화를 조금 접목시켜서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유산화를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를 한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죠.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최고의 제품력.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소비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탄탄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나 공평한 합리적인 보상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간단 명료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들었을 때, 오, 유선아, 선택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올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꾸며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74페이지를 보시면 프리젠테이션이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머릿속에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틀과 내용물을 이식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도출이 돼서 그 사람이 유선아 선택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에 두 여성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A는 이 회사는 좋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는 이 회사 좋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니까요. 자, 어느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자, 우리가 의미가 이어지면 논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나의 느낌, 나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없죠. 자, 의미가 잘 이어져야지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왼쪽에 78페이지에 중요한 건 피라미드의 논리를 부여하는 건데요. 그럼 논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의미가 이어지면 논리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란 도대체 무엇일까? 결론과 근거가 의미로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가져가자. 자, 이건 의미가 이어지겠죠? 왜?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니까요. 자, 비가 올 것 같으니 외출하지 않을래. 이거 살짝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오는 걸 젖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좀 의미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 비가 올 것 같으니 사탕을 먹자. 이건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주장과 근거를 말할 때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가 이어지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좀 예외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시대나 국가나 소속단체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마다 사탕을 먹는 집단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집단 안에서는 의미가 통하겠죠. 와, 우리 비 오니까 사탕 빨리 꺼내 먹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비와 사탕은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런 소속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때로는 통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논리가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의 이야기를 설득하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말해본 다음에 정말로 그 의미가 잘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의미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죠. 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생각하고 의미가 이어진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주장과 근거를 미리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고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다수를 놓고 내가 뭔가를 브리핑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이 전달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을 내용이 많고요. 또 아니면 내가 누군가 상대방의 1대1이든 1대2라든지 이렇게 누군가의 테이블 미팅을 통해서라도 근거를 잘 제시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할 때 반드시 소리내서 나의 생각들을 밖으로 내비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혼자서 머릿속으로만 막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있습니다. 아, 맞아. 그렇게 얘기해야지라고 머릿속에서는 구상을 너무나 잘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 막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다른 딴 얘기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입으로 정확하게 내뱉어 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오른쪽에 그래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로 확인되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의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일하는 회사가 좋다라는 결론과 함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을 때 의미가 통하는 게 있고 통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의미가 통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유산화의 일과 좀 접목을 시켜서 제가 저희 주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유산화에서 일하는 게 참 좋다. 첫 번째, 주급으로 소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얻어. 세 번째, 우리 회사는 역삼역에 있어.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근거가 타당하죠? 네, 주급도 받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도 함께 얻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역삼에 있어서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볼게요. 어떤 남성이 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했다시피 깔끔하게 간단하게 관점에서 삭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브러쉬업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은 깔끔하고 간단하게 삭제하면서 손질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떤 게 전달력이 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어려운 용어를 섞어서 쓸 때 굉장히 유창해 보이고 지식이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더 혼란스럽게 하거나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전달력을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86페이지의 챕터에는 기본적으로라는 말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서두에 불필요한 그러니까 어미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불필요한 이제 미사 여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쪽에 그런 예시들을 조금 몇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라는 말은 사실 불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요.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양쪽의 대화를 나눌 때는 불필요하다라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때는 불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도 깔끔하고 간단하게 아니면 삭제하면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브러쉬업 해나가겠습니다라는 이 말도 사실 영어를 우리는 막 중간중간 섞어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한다라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편한 그런 미사오구를 통해서 전달력이 좀 높게 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88페이지를 보시면 깔끔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문가로서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용어들을 쓰게 되면 왠지 더 나의 수준이 더 높아 보이고 전문가스러울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상대방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너무 어려워버리면 나에게 전달력이 또 좀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의 관건은 짧은 전달력 속에 좀 쉽게 설명을 해야 하고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연결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막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결론적으로 딱 이제 나의 주장, 얘기들을 딱 통해서 전달력을 높이는 건데, 89페이지에 열심히 했다는 말은 하지 말 것이라는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그런 말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설득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사나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의 이 비즈니스 도구를 좀 왜곡해서 해석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과 걱정스러움이 더 앞서다 보니, 나의 이 과정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팠잖아. 그런데 아파가지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이거를 원래는 선택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니 이게 너무 몸에 좋아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알아보니 이런 설명. 사실 이렇게 그 사람이 나의 이 과정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의 이야기를 80%는 듣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을 만나 건강이 좋아졌고 이걸 통해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보려고 해. 딱 이 한마디로 나의 이 전달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90페이지에 우리는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막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상대는 대부분 당신의 결론부터 듣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 이런 결론 있잖아요. 결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거,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에게 반대되는 얘기를 딱 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영양제를 제가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나 영양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주장을 그냥 훅 들어가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여기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음식으로 잘 관리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그거가 타당하겠죠. 자,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재미있게 하겠다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다큐를 통한 그런 강의 속에 너무 웃음 코드를 유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그런 미사 여구를 쓰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시가 이래요. 이 제안 말인데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 마나님도 좋다고 하십니다. 약간 이 문장 자체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그 유머를 내가 하겠다고
상대방이 웃음 코드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억지로 자아내는 그런 웃음은 사실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 전달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강의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나의 생각 전달이면 비즈니스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는 오직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 논리 정연하게 전달해보는 거죠. 자, 거의 이제 끝무렵에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92페이지, 3페이지에 어떤 여성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여성분이 나는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여성분은 만약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A씨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좀 있죠. 자, 우리가 뭔가를 막 전달을 하다가도 의미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에게 말한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까 봐 말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나 영양제 안 먹고 있어. 그럼 주저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렇게 해도 상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의 이야기를 막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95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이제 우리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니 전체를 듣는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의 주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6페이지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읽어보면서 의미가 잘 통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주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 비즈니스를 설득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여기 이제 6페이지에 피라미드 구조로 이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세 가지의 근거를 댔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 지금의 일 말고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선택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의 유산화의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첫 번째, 유통의 흐름 속에 연결하는 일이 대세이더라고요. 두 번째, 그런데 누구나 건강과 다이어트,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아요. 세 번째,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방법이 나를 통한 플랫폼만이 가장 저렴하고 최고의 상품을 만날 수 있다면 괜찮겠죠. 이게 저의 세 가지 주장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장을 듣고 제가 새로 선택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 누구나 다 논리적으로 오케이를 하시겠죠. 네. 오늘은 제가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챕터를 읽어보았는데요. 내가 여태까지는 조금 논리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좌뇌와 접목해서 운해형의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면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챕터를 할 건데, 뒤에 보시면 세 번째 챕터는 살짝 넘기고 운해형 4챕터를 먼저 하고 제가 3과 5, 6을 마지막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는 이만 오늘의 1분 전달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에 쏙 들어오는 알차고 귀한 강의해주신 서혜영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